반갑습니다. 2025-26 대입 전형의 이해와 준비에 대해서 안내하게 된 한미경입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단계적 이행이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 과정에 오늘 저는 교육 과정이 대입 제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대입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입문편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수능의 이해와 준비, 그리고 이제는 대입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지 실전편,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진학 준비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처음 학년을 맞이하고 학교를 맞이하면서 아마 새로운 환경이 되고 새로운 친구 관계로 많이 낯설고 당황스러운 장면도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그 대입 제도 안내가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생활을 전체를 한번 친구와 함께 조망해 보고 살펴보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생활이 우리가 대입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이 나와 친구와 함께 노력과 도전이 소중한 삶의 밑바탕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자신 있게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퀴즈를 한번 선생님이 내볼까 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에 입학하는 입학 연도 혹시 알고 있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내지는 크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입학 연도는 이렇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대입 연도는 대입의 정책 따라 달라지는데 그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대입 연도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2025 대입 제도를 살펴봐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2026 대입 제도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은 고교 학점제가 부분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건데 고등학교 2학년과 입시 제도가 아주 많이 다르다. OX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X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한번 내용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이 더 많아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X입니다. 이건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고 대학마다 수시 모집이 정시 모집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런저런 여러 설명 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서 여러 대입 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준비를 하는데 중요하게 적용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게 될 답의 대부분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할 거고 이걸 파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입 제도가 많이 변하고 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이 대입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재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그 제도하고 연결해 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그 대입 제도의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2학년은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도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은 단기적 이행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단계적 이행으로 고교 학점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모두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이행을 위해서 일부 추가 개정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교육 과정 흐름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 평가는 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1학년도 상대 평가로 2, 3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도 상대 평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능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그 취지에 맞춰서 선택 과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현재 중3까지는 대입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큰 흐름에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건 통상적인 개념에서 학년마다 조금 차이 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2는 새로운 대입 제도가 논의 중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교 학점제와 대입 정책의 상황에서 볼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대입 정책도 기존 대입 정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교 생활이나 2025, 26 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선배들의 경우를 살피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심리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살펴볼게요. 기본 방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을 키우고 미래 사회에 어울리는 인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토론이나 협력, 탐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쭉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었죠. 이런 과정을 위해서 문이과라는 항목으로 계열을 구분하는 걸 폐지하고 그리고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입에 반영하는 방법은 진로 진학 에 따른 전공에 따른 그걸 내가 탐색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수능도 선택 과목을 운영하는 식으로 반영을 하고 탐구 영역조차 사회과학 구분 없이 선택을 2개 할 수 있도록 대입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입에서 어떤 전형을 주력할지 대입 상황에서 흥미 위주로 할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전망을 할지 아니면 내가 학업을 어느 정도 배우고 있는지 그 학업 성적에 따라 할지 나에게 맞는 주력 전형이 어떨지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되는 과정이 선택의 과정마다 있을 거예요. 전형을 크게 교과 성적 중심으로 하게 되는 교과 전형 그리고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한 종합 전형 모의고사를 좀 내가 보면서 수능 준비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은 3개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에 오히려 단절적인 상황이 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위해서는 과목 선택 그리고 학과 선택 아니면 직업 진로 선택 이런 부분들에 끊임없이 선택 과정이 계속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선택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특성, 나의 특성이 어떻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친구가 저걸 선택한 걸 보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불안해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게 맞는지 잘하는 과목을 맞는지 조금 실패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진로 탄력성이 있는지 원래 목표했던 데서 얼마나 내가 변경을 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좀 폭넓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도 탐색하시고 학과나 대학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면서 전형을 설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학년은 고교학점제하고 큰 연관이 없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고 있는 취지에 맞춰서 그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서 사실은 그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이 새로 시도되고 그리고 기후가 크게 변하고 생태가 변하고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전 사회의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질 정도의 여러 변화들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또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필요한 교육과정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과목이니까 수업을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을 하고 평가도 학생 참여와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진행해 온 면도 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자기 선택에 대해 조금 더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이수, 미수 과정을 넣어서 미수가 되면 사실은 졸업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게 학점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는 고교학점제는 나하고는 직접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학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진행을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설명을 고교학점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학교 밖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학교와 묶어서 지역과 묶어서 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진행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배우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내가 확대해서 다른 학교 그리고 거점형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나의 의지,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 이걸 대학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 중간중간에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적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행되는지 대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고교학점제가 미적용이고 단위라는 걸로 수업 양을 판단합니다. 수학을 1학기에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4단위 과목이 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걸 학점이란 용어로 변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과 학점 수를 이전 단위보다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단위는 학점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수업량은 같으나 교과에 대한 이수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단 국어, 영어, 수학을 얼마나 책임 있게 했는지 살피기 위해서 최소 학업 성취 보장 지도라는 내용으로 수준을 다 따라오지 못한 친구들에서는 좀 더 추가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2학년들은 단위라는 내용으로 붙여지고 고등학교 1학년들은 학점이라는 내용으로 붙여지고 큰 차이는 현재 2학년하고 1학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내가 학점이든 단위든 배운다면 교과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이 내용부터 이제 대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2학년들도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교과는 고등학교에서의 교과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공통 과목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들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1학년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바뀌어지는데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수준이면 이 정도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교양이지만 조금 더 중학교보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학문의 내용으로 지리,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의 내용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과목 아니면 나의 진로에 맞춰서 내용을 좀 배우고 싶다 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일반고에서 편성되는 과목이고요.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2로 구분되는데 전문교과 1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름하여 특목고에서 진행되는 과목이에요. 특목고 하면 과학, 예술, 외국어 등의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직업과 관련된 기초 실무 과목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고에 지나간 학생이 저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배우고 싶어요. 특성화고에서 배운 과목을 배우고 싶어요. 어떡하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이 과목을 배우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이 어떻느냐,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반고에서 보장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블럭을 쳤습니다. 이 블럭된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과 또 때로는 자신감을 줄 중요한 과목으로 선생님이 생각되어서 블럭을 쳤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이 두 과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9등급제가 적용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 학생들의 학업 정도에 대해서 이 상대적으로 평가된 9등급을 가지고 대입에 대해서 반영되는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대입에 적용되는 부분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학년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조금 줄면서 봉사활동이 좀 줄고 학교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선택 과목에서 파란색으로 블럭된 걸 지금 다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적용했는데 공통 과목에서 석차 9등급제가 적용되는 과목이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일반 선택으로 적용되는 것 역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 등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이 수능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수능 과목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집니까?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적으로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고 A, B, C 평가를 진행합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서 내가 좀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 과목은 배우고 싶다 하면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등 좀 심화된 과목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도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니까 좀 그 과목에 대한 도전이 조금 더 쉽게 진행될 수 있고 그 취지로 개설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교과는 제가 일부만 표현을 했는데요. 과거에서 배우게 되는 심화수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이런 과목들이 있고 체육, 예술, 외국어별로 이제 해당하는 학교 취지에 맞게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교과 2는 교과군으로 표현했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 디자인, 보건복지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과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아까 이야기대로 일반고에서 편성을 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된 과목을 언제 다 배우느냐?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3개년 편성을 한 것을 편제표라고 하고 대학에서도 이 편제표를 들고 이 학생이 이러이런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2개로 펼쳤는데 학교에서 지정해야 되는 교육과정,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는 이 과목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통 일반 진로 여기서도 구분되어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지 알아두는 것과 함께 이 과목이 공통 일반 진로로 편성된 것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선생님이 임의로 살구색 표시로 공통과 일반에 대해서 색칠을 했어요. 이 말은 공통과 일반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 진로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차 등급이 대입에 적용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석차 등급이 표현된 과목들을 선생님이 블럭으로 표시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1학년, 2학년 때 배워지고 3학년 때 배워지는 석차 등급 나오는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1학년, 2학년 때 석차가 나오는 과목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1학년 때 8과목, 2학년 때 8과목,
1, 2학기 하면 16과목 정도가 되고요. 3학년 때는 3과목 내지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5과목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석차 등급을 반영되는 걸 일단 중요하게 판단을 한다면 1학년, 2학년 성적의 반영이 3학년하고 비중이 같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성적이 과목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학년 들어가자마자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는 면이 1학년, 2학년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의 3개년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단위수가 그 학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수에 되는 것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통 일반 진로로 구분은 되고요. 공통 일반에 대해서 선생님이 1,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을 표시했더니 대부분 1, 2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다 산출이 되고 특히 1학년들은 3학년 때 나오는 과목을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아서 3개 정도 이렇게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학년 때 7과목, 1, 2학기에서 14과목, 2학년 때 14과목, 3학년 한 학기에서 2개에서 5과목 정도라고 하면 역시 1, 2학년의 학업이 반영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 2학년 모두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해서 편제표상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제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학부모님, 우리 학생들 꼭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내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인수 아니면 거점형으로 공동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을 넣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공동으로 국제경제, 고급화학, 교육학 이런 걸 소인수나 내지는 거점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밖에 있는 영역까지 내가 포함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 의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편성될 수 있는지 꼭 편제표를 통해서 내지는 공동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이 2022년도에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으로 인문사회 영역으로, 이공계 영역으로, 예체능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진행된 게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고교학점지원센터 이 아래에 있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과목 이수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공동교육과정까지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말 탐구하려고 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고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까지 굉장히 깊은 좋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요즘 대학 평가에서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이제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봤다면 또 이 편제표가 의미하는 게 또 중요한 게 또 있고 대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학생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건데요. 학생이 선택을 했다는 과목 중에 우리 학교에서는 묶어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너가 뭘 선택할래? 2과목을 택해봐 라고 권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과목을 택할지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영어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사회나 과학을 선택할 때는 적잖이 고민이 되어지는 지점입니다. 근데 문과이과는 폐지되었지만 대학에서는 전공이나 계열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 진로 선택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선택 과목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어문 계열을 희망한다면 수학을 빼고 국어나 영어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상경 계열도 다를 수 있는데 이공 계열을 희망한다면 내가 수학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지만 게다가 등급까지 나오는 과목이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공 계열을 희망한다면 도전과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미적분을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대학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 친구가 조금 어려운 과목도 도전해서 들었네 라는 의미로 성적뿐만 아니라 과목의 선택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의 특성이 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유리했는지 불리했는지 걱정스럽게 판단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 과목을 들어야지 뭐 물리를 들어야지 공대를 꼭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물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리를 들으면 반드시 지리 교육과를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 사회 계열 통틀어서 내가 이 계열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회 계열 안에서 어떤 과목들을 그냥 들을 수 있는 정도면 계열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 중심으로 주로 보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과목 선택과 함께 내가 어떤 학업 성취도를 받았는지 즉 등급을 포함해서 성취를 받았는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목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게 맞는지 잘하는 과목을 하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이 돼요. 그리고 진로하고 연계된 과목을 하는 게 맞는지 진로하고 연계되는데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또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해야 될까? 계속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과목을 해서 내가 잘 됐다. 어떤 과목을 해서 이름하여 폭망했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나의 계획에 맞춰서 이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와도 나는 도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게 대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과목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학교에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1학년들은 처음이고 2학년들은 이제 새로운 또 그 성적을 좀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길 건데 이런 정보는 학교 알림이에서 작년의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미리 살펴본다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된 대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은 석차가 기재되기 때문에 지필평가를 대부분 학교에서 2번 실시합니다. 스님들도 성적을 석차별로 구분한다는 게 적잖이 부담스러워서 지필평가를 2번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과목에 따라서 1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선생님마다 과목마다 차이는 있는데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고를 받을 수도 있고 작년의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 3단계가 진행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한 번 실시하는 대신에 수행평가 내용이 조금 깊이 있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탐구 역량이 어떻는지를 아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과목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쳤다면 과목의 평가에 대해서 생기부에서는 어떻게 기재되냐면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내가 평균이 어떤 중에 나의 원점수가 어떻는지 그래서 우리 성취도는 대학에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석차 등급이 어떻는지 표시가 되고 대학에서 교과 성적의 반영은 주로 교과 전형에서는 석차 등급으로 반영을 합니다. 석차 등급은 1학년들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1등급이 4%고 4등급, 5등급이 범위가 크게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3단계로 A, B, C로 구분되는데 80점 이상이 A입니다. 중학교에서는 90점 이상이 A였던 것에 비해서 조금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가 진행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가 기재되고 대학에서는 이 내용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 학교에서 A를 몇 프로 정도 줬는지 B를 몇 프로 줬는지 줘서 성취도에 대한 과목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분포 비율로 같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이 과목의 선택과 과목의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성취 수준의 특성이나 참여 태도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관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리고 질문과 함께 탐구의 태도를 얼마나 보였는지를 대학에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읽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포함해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이제는 대학에서는 이 정도만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공지가 되었는데 지금 고3부터는 지금 대학 들어가 있는 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화되었습니다. 스님이 아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도 있는데요. 이전에는 다른 활동들, 방과 활동, 영재 아니면 자율동아리 등 다른 활동들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른바여 어떤 내용들을 적기에는 헐빈합니다. 그런 중에 여기 과목당 500자가 들어가는 교과활동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석차가 들어가는 과목 7과목이지만 그 내용 다른 부분 그 과목까지 다 합치면 한 10과목 정도 학년당 배우는데 5,000자가 돼요. 1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과목 수가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글자 수가. 그러면 이거 1, 2, 3학년을 다 합치면 15,000자가 되고 이 내용이 생기부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학에서 판단할 때 과목당 적어져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읽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면서 추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등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봉사활동은 이제 학교 계획에 의거해서만 된 걸 여러분들 선생님의 지도에서 된 실적만 기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가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독서와 수상 경력이 미반영되는데 그럼 독서를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을 또 교과와 맞춰서 심화된 내용으로 추천하시고 또 그 활동을 수행평가나 생기부의 특기사항으로 기록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기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에서는 사실은 석차 등급,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 중심으로 들어가지만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과목이 구성되었는지도 중요하고 그 과목의 성적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세특이라고 표현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게 언급되고요. 그리고 행동 특성이 또 중요하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창체라고 이야기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적용이 됩니다. 생기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결사항이 기록되어지고요. 수상경력 이번에는 대입에는 미반영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특기사항에 여러분들이 500자씩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로 여러분들한테 교과 과목 2학년의 경우는 단위수로 1학년은 학점수로 표현이 될 예정이고요. 아까 언급된 대로 석차 등급이 적용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 편차까지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크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진로선택 과목의 세부능력 특기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는 게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쭉 이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대입 제도가 어떻는지 한번 입문편으로 살펴볼게요. 자,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떤 그 윤택한 사회생활 그리고 문화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이유가 다를 건데 취업의 상황으로 보면 과거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박사학위 이런 전문 어떤 학위 소지가 있는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이런 걸 중심으로 봤다면 현재는 대학 꼭 나와야 돼? 이런 직업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이름보다 어떤 학과를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서는 많은 영역들을 AI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의 취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역량은 창의성 그리고 의사소통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조율해서 협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해력도 중요하고 데이터 이해력도 중요하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많은 영역들이 어떤 과목들로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 학과들이 이런 과목에 맞춰서 선생님이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 걸 마인드맵처럼 연결되어 있는 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학교에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과마다 같은 행정적인 영역이나 어떤 연구적인 단위로 묶어서 우리가 단위, 그 어떤 계열 그리고 단과 대학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어문 계열, 사회과학 계열, 생활과학 계열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공과 대학, 그래서 단과 대학별로 묶어서 대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계열 어느 학과를 선택할지를 판단한다면 나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라고 했죠. 내가 쉽게 표현해서 다중지능 이론 중에 언어 지능이 뛰어난지,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난지,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지 이런 자기의 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판단을 한다면 대학에서도 이 친구가 학업 역량이 뛰어난지, 진로를 개척할 역량이 뛰어난지, 공동체 역량이 뛰어난지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도 이 영역도 뛰어나고 저 영역도 뛰어난데 내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지? 라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데 이 저울질의 한자 말이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나 논리 이런 영역으로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뽑게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 이렇게 전형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영역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내가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실기실적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보겠다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 보고 수능을 보고 학생을 너를 대학을 들어오도록 입학을 시키겠어 라면 이 학생의 재능이 이렇게 제대로 평가되고 발전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대학만으로 아니면 대학의 입학만으로 나의 역량이 모두 다 평가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만으로 나와 친구들의 모든 것이 평가될 수도 없고 평가되어서도 안 되죠. 하지만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이 대학을 입학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대학의 선발 규칙을 알아야지 선택을 하고 준비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선발 규칙을 어떻게 알 건지 그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전형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니야? 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대입 전형을 표준화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스님이 언급했던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중심으로 들어가죠. 근데 교과 성적 중심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면접이나 학생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과 성적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마다 언급되어 있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야지 이해가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역량과 비교과 활동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교과 학업 성적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능 최저가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데 수능 최저 의미는 대학별로 입시 지원자에게 정해놓은 수능 성적의 한선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당하는 그 한선을 맞추지 못하면 성적이 높다 하더라도 합격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 탈락이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합 5 이러면 이 4개 영역 중에서 수학, 영어 2개 합쳐서 5등급이 되면 국어를 조금 못해도 탐구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합격 기준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은 주로 수시에서 적용되고요. 수능 위주 전형이 진행되는 것은 정시에서 주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논술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을 선생님이 옅은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여기엔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공부하는 심화된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어서 자기가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좀 영역의 차이가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수시 모집은
우리가 3학년 2학기 정기 과정이 끝나고 수능 성적이 발표된 즈음 이전에 수시로 진행될 수 있는 모집 기간이다 해서 수시 모집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근데 수시로 전형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원서 접수는 9월에 3학년 9월에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학년 9월에 원서가 접수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대입에 대한 준비가 정리가 거의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때 9월에 원서를 접수한다고 할 때 전형수는 내가 넣고 싶은 개수를 이 대학 저 대학 이 전형 저 전형을 막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6개 제한이 되어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런 전형별로 6개라는 겁니다. 내가 부산대학에 기계공학과를 꼭 가고 싶은데 교과 전형으로도 넣을 수 있고 종합 전형으로도 넣을 수 있도록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도 2개 전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6개의 카드 중에는 이미 부산대 교과 전형 하나, 종합 전형 하나를 넣었기 때문에 전형으로는 2개의 카드를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수는 대학수 6개가 아니고 전형수 6개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한 번씩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넣을 수 있는 제한에서 예외되어 있는 대학이 있어요. 복수지원 제한 예외대학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전문대학은 어떤 수 상관없이 수시, 정시, 수시 모집에서 내가 넣었던 전형수 상관없이 넣을 수 있어요.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선생님이 나오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또 무턱대고 넣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일반대 어느 과를 넣지만 간호학과로 전문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하면 추가로 어느 횟수에 상관없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경찰대학도 이 횟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스트를 포함한 그 과학기술원 대학들도 횟수에서 제한이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이 적용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을 넣는다는 걸 했는데 이 대학과 이 전형이 어떻게 예고되고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지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대입 전형은 미리 예고되도록 정책으로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정부에서는 이 대학 정책은 대입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언제 발표를 하느냐? 중3 새학기 직전. 그래서 중3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입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발표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중3 되기 전에 발표 난 게 있느냐? 없다면 그 이전 정책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대학 전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어떤 기본 사항을 정한다면 이 사항에 맞춰서 대학별로 이제 게임의 법칙이 될 수 있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대입에 관계된 모든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어떻게 시행된 건지 굉장히 긴장하면서 살펴보거든요. 조금 두두두두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발표 났어? 하고 모든 사항들을 이 시행에 따라서 해설이나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현재 고3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가 지났으니까 발표가 났을 거고요. 현재 고2, 고1은 앞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발표 나지 않은 걸 어떻게 알고 선생님들은 지금 고2, 고1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대입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기본 사항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고3 학생들을 가지고 고2, 고1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디테일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대입 정책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입 정책은 어떻게 예고됐는지 한번 복습 삼아 내지는 미리 알아둬야 될 내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2022 대입 적용이 처음 적용된 세대인데 굉장히 혼란이 많고 사실은 힘들었어요. 너무 앞에 사례하고 달라서
정말 어떻게 넣을지 막무가내로 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학생부 기재 항목이 일부 축소되었고 그리고 서울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이 너무 비중이 커서 정시로 좀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골고루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하고요.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합니다. 요 두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이 전형이 너무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한테 활용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언급해 볼게요. 수도권 대학에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하기 위한 전형,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그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을 포괄해서 그 대학이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했던 그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고 대입 환경 변화로 요쯤부터 약학대를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함께 선발하는 과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대입의 상황에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같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지금 현재 대학 1학년 2023 대입도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미세하게 변화되어 왔고 지금 고3부터는 조금 더 변화가 된 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고요. 학생부에서 자율동아리나 이런 등등이 폐지가 되었고 서울의 일부 대학은 정시 모집을 40%로 확정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유지되는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정시가 많을까요? 수시가 많을까요? 물었을 때 정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에 X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전국의 대학에서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봤더니 정시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2024 대입까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에서도 정시 모집보다 수시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든 걸 접고 수능 준비로만 달려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지나갈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아지고 좀 불안해지는 요소가 좀 많아지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들은 이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요 상황에서 잠깐 하나 언급해야 될 내용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들이 대입 제도에 대해서 문과이과가 폐지되다 보니까 또 수능을 응시하는 자격에 대해서 제한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바뀔 수 있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나중에 좀 다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시에서 수능 전형이 늘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의 오류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수시 모집이 78% 되고 정시 모집이 22% 되는 상황인데 고등학생들이 수시 모집 준비하고 일부 졸업생이나 대학생들도 수시 모집 준비한 학생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수시 모집에 많은 기회를 접고 전부 이 좁은 정시 모집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문으로 준비를 하면서 실패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대입 정보 수집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에 게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 부산대를 예를 들어서 보면 부산대에서 전격적으로 바꾸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이전에는 부산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등급만 100% 적용하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학업 역량 평가를 교과 전형인데도 20% 반영하기로 했어요. 저희도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 참 궁금해서 선생님이 부산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업 역량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되어 있는 내용, 학교생활 충실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교생활 충실도, 그리고 대학 수학을 준비할 수 있는
학문에 대한 준비도가 어떻는지를 평가하겠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강을 통해서 발표하고 여기 언급된 내용을 더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3학년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지금 3학년들이 나오는 요강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면 된다는 거고 중요한 이야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 같은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산대에서 바뀌어진 또 다른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단일화하면서 서류와 면접을 모두 실시하면서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기로 했어요. 수능 최저를 미적용한다는 말은 부산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준비했지만 수능 최저가 안 되어서 떨어진 학생들이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춰서 그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간호학과, 의학과, 약학 이런 일부 학과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종합 역량을 어떻게 준비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형별로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학종으로 집중해야 될지 정시로 집중할지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조금 또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또 변수로 하나 적용될 수 있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면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는 각 전형별로 어떻게 학생을 모집하는지 학생부 교과지만 학생부 교과로 일반 학생들 다른 지역 학생까지 뽑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우리 지역 학생만 뽑겠다는 게 있습니다.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학생을 뽑는 경우도 있고 지역 학생을 뽑는 게 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기계공학과, 정치외교학과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는 교과로만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학교별로 전형을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한 부분인 의학과 약대의 경우는 부산대의 경우는 일반 학생을 뽑질 않아요. 지역 학생만 교과 전형, 지역 학생만 종합, 지역 학생만 논술, 그리고 정시에서만 일부 다른 지역 학생을 뽑고 정시에서도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학생에게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반드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어디에서 살펴봐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더 쉬울 건데 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전공 연계 과목을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권장 과목을 표현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화학과에서는 화학2나 미적분을 반드시 이수했으면 좋겠다. 기계공학과에서는 물리학과 미적분 기하를 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등 핵심 권장 과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약학대에서는 화학2를, 의학과에서는 생명과학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목을 권장했는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큰 변화는 대학 응시 자격이 서울대의 경우는 좀 변화를 줬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올해 고3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2, 고1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전에 서울대는 자연계열을 희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에 2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2 과목 응시하는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상대평가 수능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넣느냐, 서울대 말고 탐구 과목 원만 내가 2 과목을 들을 거냐라고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됐는데 서울대에서 이제 2를 반드시 응시하도록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1을 해도 되고 2로 섞어줘도 됩니다. 그 대신 가산점으로 성적을 넣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산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마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도 들어가게 되는 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향도 같이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전국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내가 찾아보고 싶은데 친절하게 울산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다 모아놨어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에 메뉴에 대입 정보가 있고 그 하위 메뉴에 대입 자료실이 있어요. 대입 자료실에 2024 전국대학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전국을 취합해서 RG 파일로 다 넣어져 있거든요. 이제 2024 들어가고 2호가 되면 또 아마 여기 그 센터에서 또 올려주실 걸로 예정이 됩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관심 있는 대학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약해서 나와 있는 걸 깔끔 정리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파견놨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의치 약한수 대학이나 아니면 특수 대학의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서 요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면 되지 하고 자기 희망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전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미리 정리를 해두면 대입을 시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대입을 내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네 하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생아 수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사회뿐만 아니고 대학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도 변화되고 학과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수에서 현재의 모집 인원을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 수 대비 크게 변한 상황은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 수가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학생 수의 변화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출생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학생 수도 많아요. 그런 중에 대학에서의 모집 인원은 굵은 파란색이 4년제 대학이고요. 회색이 전문대학인데 전체 인원수로 보면 현재의 고3 수보다 모집 대학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은 내가 뭐 꼭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나보다 더 많은 모집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연도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선 입장이에요. 대학의 나보고 오라고 말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한번 선택해보고 갈까 하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인기 학과, 인기 대학에 대한 관심은 크다 보니까 아까 언급한 대로 약대가 들어오고 또 이치학원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새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 응시 인원의 비재학생, 즉 졸업생이나 검정고시를 포함한 학교 밖 학생들의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고3 학생 말고의 졸업자들의 응시 비율이 31%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막대한 수인지 제가 수능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수입니다.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은 재수생, N수생과 함께하는 전국의 상대평가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의 경쟁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4% 안에 들기 어렵고 2등급 안에 11% 안에 들기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수능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 재수생까지 포함한 전국의 상대평가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게다가 여기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 응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55%나 되더라고요. 울산은 10,000명에 비해서 여기는 28만 명의 정도의 학생들이 그 수도권에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서울권 대학에 대해서 가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많은데 이 서울권 대학을 수도권 학생들도 가려고 하고 지역의 학생들도 가려고 한다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졸업생들이 30% 응시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의 누적 비율이 23% 돼야 되거든요. 이 23% 안에 졸업생들조차도 이 등급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5등급, 4등급이 못한 등급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능을 준비한 학생 중에 절반 안에 들었다는 건 굉장히 뭐 못했다고 할 수 없는 중요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내지는 인기학과로 선호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1, 2, 3등급 안에 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1, 2, 3등급 취득이 쉽지 않고 인기학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능 영역에 대해서는 장기간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학교의 결과를 작년 결과가 난 대학을 중심으로 볼게요. 중상위권이라 이야기될 수 있는 건국대의 예를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서울대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뭐 등등등의 대학이 아닌 건국대 정도의 중상위권 대학에서조차도 여기 성적들을 보면 물리학과, 건축학과, 기계공학과의 성적의 수학은 94% 거의 1등급에 육박해야 되고요. 영어나 국어 뭐 이런 평균을 볼 때 88%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88% 안이란 말은 모두 2등급 안에, 수능 영역으로 2등급 안에, 즉 11% 안에 들어야지 정시에서의 도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내가 정시까지 도전 가능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시 모집의 준비를 키워나갈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시에서 70% 컷으로 발표된 100분위 88은 4개 영역 모두 다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쳤을 때는 재수생 포함 없이 재학생들만 가지고 1, 2등급을 선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1학년, 2학년 때 받은 모의고사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수시 모집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서울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의 경우 어떤 다른 대학의 경우는 2합 5로 수능 최저를 둬요. 그러면 2합 5라면 2개 영역만 2.5등급 정도를 맞으면 되고 내가 나머지 학생부 활동을 잘 채울 수 있다면 수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두고 수능에만 올인한다면 정말 좁은 문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정시 모집의 졸업자 합격 비율을 봤더니 점점 더 정시 모집에서 지금 재수생, N수생의 비율이 파란색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 졸업생의 비율이 70%, 60%, 70% 육박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서울대도 졸업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들어가고 나니까 요 비율보다 정시에서의 졸업생 비율은 조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졸업생들의 대입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두시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형을 준비할지를 한번 더 언급해서 볼게요. 전국 차원에서는 대입 전형이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 있고 수능 위주 전형 20% 정도입니다. 나머지 정시에서 실기 실적이나 이런 전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권과 영남권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권을 준비할지 지역권을 준비할지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형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권은 학생부 교과가 11% 정도, 종합이 33%. 역시 서울권 대학을 준비하려면 종합 전형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권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영남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60%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종합 전형이 20% 되기 때문에 영남권 대학에서도 내가 종합적인 준비가 잘 되어서 교과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종합 전형 준비, 교과에서의 활동이나 다른 동아리 활동 등이 잘 구성이 되어서 전공 적합성이 잘 맞춰진다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종합 전형으로 내가 기대했던 학교 교과 성적에서 좀 못 미치는 학교지만 종합 전형으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여겨볼 전형으로 한 개씩 좀 언급을 해서 볼게요. 서울권의 종합전형은 선생님이 나중에 종합전형 전체를 두고 언급을 하고요. 수도권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균형 선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에서는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 지역 균형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국대를 비롯한 이 대학들이 이름은 다양합니다. 지역 균형, 학교 추천,
고교장 추천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양한데 모두 큰 카테고리는 지역 균형 선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전국 학생들을 모아서 선발을 하는데 추천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은 조금 제한될 수 있겠죠. 재작년에 시행될 때는 굉장히 이 경쟁률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조금 추스려지고 이제 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는 교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과라고만 하기는 좀 그래요. 뭐냐면 서류가 함께 들어가거나 면접을 같이 보는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거나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부산대하고 마찬가지로 종합전형과 유사한 융합형 교과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교과 성적도 높여야 되고 종합전형 준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 마시고 교과 성적 자체가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그런 활동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이 수행평가가 바로 종합전형에 반영되어지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의 교과 충실도를 높이면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별도로 이 전형을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 성적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보니까 고3만 지원 자격으로 제한한 경우가 있어요. 경희대도 고3만, 서강대 이런 등등 대학들이 고3이나 졸업 연도를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부담스럽게 작용했던 졸업생의 경쟁이 아닌 우리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으로 내가 해볼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역들에게만 주어진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성적이 그러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되는지 대학별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전의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를 아울러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권대학에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결과를 한번 선생님이 좀 살펴볼게요. 자, 아까 봤던 건국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의 경우는 교과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균 1.7등급 학교 성적입니다. 국영수, 과학, 국영수, 사회 이런 해당하는 과목의 성적이 1점 후반대 2점 초반대까지 되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들어갈 때 성적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교과 성적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들은 3점대, 2점 중반대까지 성적이 조금 낮아도 내가 그만큼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고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성적, 학교에서의 대학에서의 발표에서 볼 거는 충원율이에요. 이 충원율은 뭐냐면, 우리 친구는 후보 몇 위 안이었는데, 위에 친구들이 모두 나가면 후보인 친구들이 합격을 해서 얼마의 후보까지 충원되어서 들어왔느냐의 경우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러 교과 전형을 같이 추천 전형으로 넣기 때문에 선원 대학을 빠지고 나면 충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충원을 이용해서 교과 전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이 이렇게 조금 낮은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친구들의 그 과목에 대한 충성도가 크다 보니까 잘 빠져나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점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전형을 준비할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울산 지역에서 작년에 수시 지원을 합격한 결과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등급, 2등급 교과 전형에서는 1등급, 2등급 안에 1등급 안에 거의 들어야지 서울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종합 전형은 2등급 초반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는 의대부터 다른 과목까지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낮은 등급으로 합격한 사례도 있고 종합 전형으로 좀 넓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어떤 전형을 넣을지 구성할 때 2등급 초반인 친구들이 조금 안정지원으로 경북이나 부산대의 교과 전형을 놓고, 그리고 경희대나 중앙대
등의 대학을 종합 전형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6개의 전형을 어떻게 구상을 하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과 전형으로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종합 전형, 교과 전형 같이 구성을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도권 대학을 준비를 한다면 수도권 대학에서 아까 눈여겨볼 전형이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는 거. 그럼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 위주로 70% 이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반영 교과를 활용하거나 수능 체제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종합 전형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종합 전형은 너무 비교과 활동만 치중할 필요 없이 교과 성취도도 중요한 종합 전형이라 생각을 하시고 때로는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서울권 대학에서는 정시 비중이 4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능 역량을 키우면서 어떤 전형을 준비할지를 3개를 한번 같이 견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눈여겨볼 전형으로 지역의 학생 경우 특히 우리 지역인 부산대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을 포괄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는데 이 우리 지역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의예과 약학과는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수시에서 뽑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지역 학생을 뽑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모집되고 있는 것보다 성적이 조금 낮아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좀 용기 있게 도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기학과는 여전히 높은 수능 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능 체저 준비가 필요하고요. 종합 전형은 틈새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내가 중하위권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준비가 된다면 종합 전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는 별도로 의대 이렇게 약대의 지역의 모집 인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화면을 스탑하시고 조금 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 또 하나 생각이 될 지역인재 전형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대학은 부산, 울산, 경남의 학생을 지역 학생으로 뽑는데 단 유니스트만 부산, 울산, 경남 학생이 아닌 여기 울산 지역 학생들로만 뽑고 있습니다. 유니스트에 제가 글자가 오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유니스트는 울산 지역 출신 학생만 뽑는다는 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울산대에서 종합전형이 어떻게 거됐는지, 그래서 아주 최상위 학생뿐만 아니라 중하위 학생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울산대 작년 발표된 재작년 입시 결과를 쌤 들고 왔는데 교과 전형의 경우는 4등급, 5등급인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종합전형의 경우를 봤더니 우리 지역 학생들은 서류로 그리고 지역 아닌 학생들이나 지역 학생을 면접으로 뽑는 전형이 진행되는데 이 전형에서 최저 등급인 학생들이 5등급, 6등급인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적이 낮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런 교과 전형을 활용하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의 성적을 수시에서 넣을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는 울산대에만 해도 정시에서 4개 영역이 모두 다 반영될 때 4등급 최소 5등급이라 하지만 사실은 4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이걸 전국 학생들에게 절반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만 울산대를 가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모집 인원도 작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산대학의 취업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대학을 넣는다면 수시 모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남권 대학에 이제 여러 대학을 살펴보자면 전문 대학도 실용적인 전문 대학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특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승강기 대학, 여기는 승강기 관련 취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 상황이 좋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도 이 대학도 한번 살펴보시고, 간호 중심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 대학도 있고, 그다음 깔끔 정리에 정리되어 있는데 계약학과라고 취업이 같이 계약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입 전형 깔끔 정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남고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중이 큰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전형도 틈새로 작동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성적 분포에 따라서 종합 전형까지 좀 눈여겨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폭은 작지만 수능 역량이나 수능 체제를 위해서는 함께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이 끝났고 이제 추가로 수능에 대한 이해와 실전을 가지고 선생님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입제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좀 딱딱한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용어를 들어놓고 나면 내가 대입 전형 준비할 때 어떤 감이 생기고 그 흐름을 잡기에 조금 시야가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서 다음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한국사가 필수 응시로 들어가고 있고 제2외국어, 한문이 또 다른 영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입에서는 어쨌든 선호대학이 있고 선호학과가 있다 보니까 상대평가를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계속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상대평가로 9등급제가 진행됩니다. 어떤 과목이 반영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문항수나 시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평가가 굉장히 주는 부담이 너무 큰 반면에 절대평가가 주는 또 아주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왔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이공계 사회 영역 할 거 없이 내가 사회나 과학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평가 방법, 아까 상대평가 9등급제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쭉 언급되었던 대로 누적 비율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 누적 비율을 숫자로 범위로 보면 4등급, 5등급, 6등급이 제일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4등급, 5등급, 6등급을 맞아서 못했어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등급, 2등급이 너무 폭이 좁다 보니까 이 등급 맞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영어랑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인데 이건 원점수 따라 구분을 하다 보니까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돼요. 비교의 개념 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고 열심히 해서 2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준비는 정말 곳간에 있는 뭐처럼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지 이 대학에 응시할 수 있다는 지원 자격이 들어가지는 게 있어서 이런 지원 자격이나 수능 체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응시 과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일례로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상황인데 문과 계열 친구가 쌤 저 수학 성적이 나오지도 않고 수학 성적 가지고 수능 체제를 넣을 것도 아니니까 저는 수학 응시 안 할래요. 해서 수학 응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산대에 원서를 넣으려고 보니까 부산대 응시 조건이 국영수, 탐구 4개 영역을 다 응시를 해야지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 조건이 어떻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울러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이나 의학계열의 자연계열 일부 학과에서는 수학의 경우 미적이나 기하를 반드시 쳐야 된다든지 과학탐구를 2과목을 반드시 쳐야 된다든지 라는 제한을 걸어뒀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과에 가려고 한다면 이 과목들은 반드시 쳐야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 2월에 어떤 발표가 언급이 되었냐면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전형을 실시해라. 수능까지 마찬가지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자연계열에서 제한을 두는 거는 문이과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문제이지 않느냐 내지는 이과 친구들이 어떤 준비 기반 없이 수능만 치고 문과 계열로 너무 많이 시험을 응시를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생각을 하고 계열별 과목 지정 제한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서는 조금 바뀔 수 있는 걸 이런 의미로 아까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대입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꼭 살펴보는 걸로 아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하는 질문 무엇이라고 했죠? 답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수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능의 어느 정도인지 2023 수능 분석을 선생님이 좀 해봤어요. 우리가 등급을 이렇게 등급선으로 나타낸다면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이렇게 분포가 늘어지면서 아주 작은 숫자, 뭐 20몇 명, 몇백 명 이 친구들이 합쳐서 1등급을 유지하고 2등급은 이 정도 범위. 그리고 지금 요 상태가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아무래도 분포 비율을 보다 보니까 3, 4, 5등급의 범위 받는 친구들이 많고 그 아래 성적들은 굉장히 많이 좀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점수로는 국어의 경우는 80 몇 점, 그리고 5등급은 60 몇 점 정도면 이런 등급 점수를 받구나 생각을 하시고 상대평가니까 이게 절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학 때문에 이 언급을 하려고 그래프를 들고 왔어요. 국어에 비해서 수학은 3점짜리 문제도 있고 4점짜리 문제도 있다 보니까 3점, 4점에 따라서 점수대에서 인원수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거기에다가 인문계열 친구들이 수학을 접었다, 포기했다 이런 비율이 많다 보니까 3등급, 4등급 받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점수가 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4등급 점수가 원점수 50점만 되어도 4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5등급은 원점수 30점 받아도 5등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레 수학은 나한테 안 맞을 거야. 수학은 나하고는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수학을 지레 포기해서 요 아래쪽으로 밀려서 있지 마시고 조금 1학년, 2학년 때 탄탄하게 해서 수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자기 가능성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그래프로 수능의 현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그러면 영남권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수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봤더니 부산대의 경우에 경영학과도 3개 합 7. 아까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들기도 어려운데 부산대 경영학과에 가려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 과학, 탐구 중에서 3개의 영역이 7, 2, 3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일반 학과들은 2합 4, 2합 5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좀 이건 역시 적잖이 좀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과는 3합 4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경북대도 마찬가지고 울산대 경우도 한 개 5등급 이내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교과 전형으로 간다면 수능 최저를 한 개 5등급 이내 받아야 되니까 역시 수능에 대한 준비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계열별로 수능 최저를 무슨 과 구분 없이 이과 계열, 문과 계열 해서 계열별로 수능 최저를 지정한다고 하면 영남권에서는 학과별로 세분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합 5, 3합 7 맞추는 게 만만치 않게 2등급, 3등급 안에 든다고 한다면 절대평가인 영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짜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을 기준으로 잡으면 역대 수능 성적에서 우리가 그 40% 안에 들어야지 4등급 아니지만 국어의 경우는 40% 안에 들어야지 4등급 안에 드는데 영어는 이때까지 받은 절대평가로 봤더니 60점 이내 든 친구들이 전국 상황에서는 무려 70%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충분히 70% 안에 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0% 안에 들면 2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영역하고 비교해 보자면 내가 20몇 프로를 받았다면 국어에서는 3등급, 4등급에 들 성적이지만 영어에서는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어에서는 60% 받으면 65% 받으면 6등급에 해당하는 거지만 영어에서는 4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대입에 들어가는 효자 노릇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단어, 독해 등등의 여러 영역들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의고사나 수능 준비가 중요하다면 이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허투루 보여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으로 같이 준비를 하면서 결과를 같이 보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장 3월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모의고사 이미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결과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6월, 9월 앞으로 있는 모의고사도 좀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꾸준한 학습 계획을 한번 실행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 시험마다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모의고사를 모의로 쳐보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역시 중요한 정보도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입 정보에 들어가면 수능 학력평가 자리에 이렇게 EBSI로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EBS로 들어가면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들어가서 EBSI로 찾아서 들어가면 EBS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수능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뿐만 아니라 정답, 해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서 이 등급,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해설까지 보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성적표를 선생님이 어느 학생 저희 제자한테 성적표 좀 줘볼래 해서 실제 성적표를 선생님이 다른 성적은 지우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등급 중요하죠. 그런데 등급만 보는 거는 수능 대비해서의 하수입니다. 등급뿐만 아니고 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원점수가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점수에서 100분위 성적이나 아니면 득점 표준 점수가 어떻는지, 표준 점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익숙해 주셔야 되고, 표준 점수가 국어, 수학, 은 표준 점수가 100점이 기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평균으로 얼마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는지 판단하시면 되고,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가 50점이 기준에서 올라와 있는지 내려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재학생만 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셔도 안 되고 너무 낙담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탐구 과목을 내가 이 과목 저 과목을 여러 번 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내한테 맞는지 고등학교 2학년들은 여러 과목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충이 필요한 문항들도 나와 있고, 또 어떤 분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국어의 경우는 어휘가 어떻는지, 추론적 이해가 어떻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 준다면 문제 해결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지에서는 이 답안 그 결과표에는 각 문항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답에 대해서 정오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맞았다. 그런데 밑에 보면 A, B, C라는 설명들이 있어요. 이 A, B, C가 뭘 이야기하냐면 정답률입니다. 내가 나도 맞았는데 옆에 친구도 맞아서 80% 이상이 맞았다면 A, 그리고 60% 이상이 맞았다면 B, 정말 적은 학생들이 맞춰서 20%만 맞았다면 E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해서 내가 공통과목 영역을 어떻는지, 선택과목 영역을 어떤지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답을 작성하자면 오답만 보는데 오답만 보지 마시고 정답 문항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찍어서 됐는지, 열심히 풀어서 됐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만으로 수시를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최저가 어떻는지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함께 참고하셔야 되고요. 정시열 성적까지 도전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목표 대학을 설정하시고 매번 모의고사의 결과를 선배들 시험 친 것까지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훈련과 분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사항이 이제 모두 끝났고 실전 준비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준비할지를 선생님이 대략적인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 성적 중심으로 들어가는 교과 전형, 학생부 전체를 다 보게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교과 성적은 석차 중심으로 반영된다고 했지만 아까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수능 최저가 반영되고 있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은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후보가 합격되는 총원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별로 지원 대학이 성적별로 좀 뚜렷하기 때문에 작년의 결과를 가지고 예측치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되고요. 종합 전형은 교과 성취도나 종합학 전체 역량을 본다면 거기에 중요한 거 진로 연계 과목 구성까지도 보는 걸 아주 중요하게 보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 전형이다, 교과 전형이다 딱 단절하지 마시고 융합적인 준비가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전형의 경우에 어떤 과목이 반영되는지 사실은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고려대는 전체 대학들이 자, 요거 먼저 할게요. 여기 학년 반영 비율이 1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3학년이라고 비중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비중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는 전 과목 다 반영이에요.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국영수 사회,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학 전 과목으로 계열별로 제한을 뒀고요. 부산대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학업 역량을 언급해서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영수 사회, 과학 전 과목 다 반영이니까 계열이 구분 없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울산대의 경우는 자랑 과목만 몇 과목 뽑아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들이 좀 잘하는데 어떤 과목이 좀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어느 대학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과목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울산과학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고려대 대학마다 A, B, C를 어떻게 지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울산대의 경우는 어떤 점수를 반영한다든지 성균관대는 대략적인 성적으로 정성평가를 본다든지 하는 과목마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아까 스님이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입 전형 깔끔 정리해서 모두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반영한다 이런 내용들이 쫙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학별로 좀 총합돼서 보고 싶어요 하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학에서 정성평가를 하겠다, 정량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이 있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한 언급만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가 A 학생, B 학생이 B 학생은 2등급이 있다 보니까 교과 성적으로 보면 1등급, 2등급의 구분 때문에 B 학생의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우수하냐, 교과 등급으로 보면은 A 학생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놓고 원점수까지 놓고 누가 더 매력적인가 다른 세부능력 특기사항까지 놓고 봤더니 B 학생은 아주 안타깝게 2등급으로 되어진 점수가 있고 1등급 받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원점수를 보이고요.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도 논리적인 이해력과 이해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며 질문마다 수업 시간마다 질문의 형태가 이렇고 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런 세트까지 본다면 이 학생의 우수성을 우리는 등급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량, 숫자론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여러분들이 나의 성적 등급뿐만 아니라 어떻게 협업하고 소통하는지, 나누고 배려가 어떻게 되는지 성실성까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역량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의 경우도 학업 능력,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의 소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한 학생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살피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만의 차별화된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구슬을 깨워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내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를 진행하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서 동아리나 아니면 발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나의 그 주도적인 상황이 탐구 역량으로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목 간에 내가 이 과목 저 과목의 성적이 어땠다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성적뿐만 아니고 세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본다는 건데 이걸 기반으로 내용적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예를 든 학생이 생명공학과를 희망하려고 하는 학생이 과학이나 수학의 학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플러스 세계지리 시간에 이 친구가 세계지리의 학문적 고유 특성을 이해를 하면서 이 학문적인 특성으로 학업 역량도 뛰어났고 거기에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생명공학의 영역을 연계시키면서 이전에 봤던 책이 생각이 나면서 그 책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세계 기후와 장내 세계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발표를 한다든지 그리고 심화된 창체 활동을 진행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화된 내용으로 동아리에서 내가 경제경영학과를 희망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받는 용돈을 조사를 하고 이게 어떻게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청소년기 소비가 성인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학에서는 눈여겨서 이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매기게 되는 거고 반드시 진로하고만 연계는 안 돼 있어도 확장되어서 의대 간 친구가 밴드부를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축구를 잘한 친구들도 있고요. 단 동아리에서 내가 탐구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확장된 활동을 했다면 동아리 이외의 활동에서 다른 자기의 탐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눈여겨본다는 거는 대학은 어쨌든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이 친구의 탐구 활동이 어떻게 프로젝트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 탐구 프로젝트로 1학년 때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기 탐구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고 2학년 때는 그걸 심화시켜서 구체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독서를 했다면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동물 관련 법에 대해서까지 살펴본다든지 동아리 활동으로 의료 체계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모색을 한다든지 탐구 활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로를 막연해서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2학년 때는 경제 경영 동아리로 구체화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창업까지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2학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장되는 상황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크게 언급은 안 했지만 논술도 여러분들이 또 도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특히 중위권 대학에서는 잠깐만요. 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중위권 대학에서는 또 우리가 치는 학교의 서술형 평가에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영역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면 논술도 함께 같이 좀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서 주로 하지만 우리가 전체 대학에서 수능 정시 모집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모의고사 관리를 하면서 원점수나 표준점수를 계속 보면서 도전을 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단 장기간의 준비가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입 전형을 고등학교부터 쭉 살펴보는 과정으로 살펴봤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대학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의미로 정보와 진학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용해서 달린다고 하는데 특히 1학년 말고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선생님 저 1학년, 2학년 내신 이제 접고요. 3학년 다 접고 수능으로만 가야 되겠어요. 해서 모든 상황을 접고 수능으로 가려고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졸업생들이 있는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을 다 접고 수능만 준비하고 도전했던 친구들이 다시 재수, 삼수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부탁의 이야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시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정말 자기가 돌아간다면 후배들한테 그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능만 목표로 한다면 1학년 때, 2학년 때 간다고 쭉 하다가 2년이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오히려 중간고사를 목표로, 기말고사를 목표로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수능으로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때, 2학년 때 해야 될 상황들을 이 상황으로 보고 싶다면 여러분 잠깐 멈추고 살펴보시고, 단순히 중간고사 못 쳤어, 폭망. 기말고사 못 쳤어, 폭망. 이렇게 중간고사 한 문제 하나의 상황으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수능 준비였다. 그래서 내가 수능 때 이러면 안 되니까 다음 수능을 어떻게 하지? 라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각 시험마다 내 실력을 향상하는 경험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도록 그 의미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어떻게 준비하냐면 1학년 때는 진로를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을 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도 어떤 대학이 어떤 전형인지 살펴보시고, 학업에 대해서는 과목을 설계하고 교과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능을 과하게 준비는 아니지만 기초 역량을 준비하는 의미로 시간을 좀 잡으셔야 되고, 2학년 때는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2학년 때도 과목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목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3학년 때는 내가 어떤 수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학년, 2학년 때 했던 과목을 중심으로 3학년 때 추가해야 될 입시 전형이, 내가 준비해야 될 입시 전형이 뭔지 생각을 하시고, 주력해야 할 전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단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면 교과 및 학교 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더 마무리하시고, 수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친구들은 교과에서 수능 영역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 학교 활동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2학기까지 학교 활동을 성실한 친구가 수능 영역까지 잘 본 결과를 선생님이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기의 어떤 입장, 그 성실함을 유지하시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입 전략을 초에 교과는 교과 성적만 되는 거 아니야? 종합은 비교 활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 성적으로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으로 연계를 같이 하시면서 1학년 때는 이렇게 좀 비중을 두고, 2학년 때는 좀 골고루 비중을 두고, 3학년 때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어떤 전형을 갈지를 심화하는 활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입 정보를 찾는 방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가 교과 세특을 위해서 내용을 추가로 메우는 방법이, 일단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나 그 대학에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배우는 과목에서 진로하고 연계된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소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를 가보고 이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생기부 쓸 거리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쓸 거리를 위해서 대입 전형, 그 메이저 맵이라는 데 들어가면 관련 학과에 따라서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를 안내를 많이 해줘요. 응력,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쭉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응력에 대해서 그 궁금함을 가지고 그 관련 물리나 지구과학 시간에 응력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진행한다면 또 어떤 나름의 정보가 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메이저맵에 들어가면 어떤 과목을 이 학과에 연계되는 과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도 있고, 학교에서 진로 진학 선생님이 이런 또 정보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서는 어떤 게 있는지 추천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 진로 연계 탐구 활동에 도움을 주는 팁으로 DBPR라는 논문 검색 사이트가 논문을, 여러분들이 소논문 들어가는 건 미반영이지만 논문까지 조사하면서 어떤 자료를 점검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으로 DBPR라든지 이런 그 테드라든지 K묵이라든지 이런 걸 살피면 여러 다양한 정보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리어넷에서는 내 개인에 대한, 나의 특성에 대한 진로 심리 검사를 하고 거기에 연계된 학과나 대학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사이트 2개. 하나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준비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예요. 아마 고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실 건데, 여기서는 개인별 상담도 진행합니다. 1600, 1615. 이 상담은
실제로 대입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개개인별로 상담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목 구성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쯤에 어떤 학과가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자기 성적과 함께 자기 특성에 따라 상담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작년의 대입 결과를 여기에서 굉장히 다 취합해서 모여져 있어요.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작년에 어느 성적이 갔는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와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면접을 봤는지 면접 내용까지도 다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이 어떻는지, 수능 성적이 어떻는지를 알려주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기준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 함께 제공되고 있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대입 정보도 이 사이트에서 많이 올려지고 있어요. 1:2 대입 정보 상담은 방방마다 개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간도 저녁 시간 토요일까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부모님, 우리 학생들이 나의 성적표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와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횟수가 굉장히 이렇게 허용적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치고 나서 한 번 오고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한 번 오고 방학 전에 와서 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상담까지 여러 번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핵심 이제 마무리입니다. 깊이 있는 교과 활동이 핵심이에요. 수업 시간에 지필평가, 수행평가, 연계 창치 활동을 통해서 내가 교과 성적이 향상된다면 교과 세특이 기록되어지고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역량이 대비가 된다면 수능 최저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준비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학생으로서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지금 전형을 결정하진 않지만 나의 주력 전형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걸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수능의 영향력까지 대비를 하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긴 로드맵을 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슬기로운 고글 생활로 선생님이 이거는 하나하나 읽긴 어렵고 관심 있는 친구는 화면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세특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진학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플래너를 작성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질문과 반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필요한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 큰 역할이 아니어도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보았으면 좋겠고, 진로 탐색과 그리고 친구와 함께 내가 운동을 포함해서 결국 체력을 어떻게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친구와 함께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극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진학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입학하고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좀 낯설고 궁금했던 미로 같은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한번 친구와 함께 도전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런 미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소중한 밑바탕이 될 고등학교 시절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기분으로 대입을 준비하시고 고등학교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